여러분의 투자를 즐겁게 해드릴 주식오락관 2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분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변덕스러운 시기입니다. 2차 전지의 뒤를 이을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테마로 초전도체가 급부상했죠. 하지만 주목받았던 물질이 상온 초전도체라고 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라고 검증위원회가 밝히면서 들끓었던 투심은 빠르게 식은 모습입니다. 3거래일 연속으로 상한가를 기록했던 덕성과 또 오늘 장에서 거래 정지였던 서남을 제외하고는 초전도체 테마로 묶인 거의 모든 종목들이 오늘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표면적으로 오늘 양시장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대체로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였는데요. 신흥 주도 테마가 될까 했던 초전도체의 열기가 오래 지속되지 못하면서 그래도 시장은 잠깐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그 속에서 오늘 신규 상장한 MI큐브 솔루션, 장중에 윗꼬리 달고 음봉을 그려내기는 했지만 그래도 공모가 대비해서 122% 상승한 주가 기록하면서 오늘 장 마쳤습니다. 이외에도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고요. 또 네이버 웹툰이 내년에는 미국 증시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웹툰 관련주들도 오름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한산했던 국내 증시가 당연하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말 사이에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글로벌 시황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을지, 그리고 지금 양 시장의 다음 주에도 힘을 낼 수 있는 테마는 무엇일지 조금 더 냉철하게 판단을 해봐야 할 시기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보는 눈을 길러주실 전문가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주식오락관 2부에서 50분간 함께해 주실 분은 바로 최인호 전문가님이십니다. 시장 흐름과 분위기 전혀 모르는 채로 접근했더니 지금 내 계좌가 속수무책으로 파래졌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전문가님의 전략에 주목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인호 전문가님이야말로 시장을 정말 꼼꼼하게 분석을 해서 체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글로벌 시황부터 또 국내 시황까지 다각도로 살펴주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대형주 그리고 중형주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주십니다. 요즘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 지쳐가시는 분들, 이제는 요령 피우지 말고 좀 탄탄한 섹터로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겨와야겠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의 공략주대로라면 여러분도 안정적인 흐름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 상대적으로 조금 비중을 크게 가져가면서 수익은 두둑하게 챙겨올 수 있습니다. 전문가님의 공략주 그리고 시장 분석 장중에도 받아볼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마련돼 있습니다.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은 50분의 문이 굳게 닫히니까요. 지금 제가 안내해드릴 때 바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휴대전화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화면에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이 링크를 눌러서 들어오거나 주식오락관 최인호라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노란톡 안에서 주시는 전문가님의 공략주는요, 전문가님이 정확한 종목명부터 매수, 매도, 타점까지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이런 종목들 다 받아갔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 가져올 수 있는지 수익률 표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필살기 종목으로 또 바로 수익을 실현해서 가져오셨습니다.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로 5.17%의 수익 가져오셨는데요. 보유기간이 길지 않았다는 점에도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가 됐던 CJ제일제당으로 8.39%의 수익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일 수익 종목들 굉장히 많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마음 AI 같은 경우에는 당일 수익으로 22% 넘는 수익을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삼성제약, 오픈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스 모두 당일 수익으로 가져왔었는데요. 오픈롤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 종목이었죠. 84%가 넘는 수익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이렇게 불붙은 수익 여러분도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비중 크게 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같은 수익률이라도 수익금은 크게 가져올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다음 주장부터는 전문가님의 전략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월의 첫 주가 또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갔습니다. 두 손 놓고 흘러가는 시장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만은 없겠죠. 전문가님과 함께 이제는 제대로 된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오락관 2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8월 4일 금요일 날씨도 참 더우신데 시장은 어떠셨는지요? 자, 최인우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요즘에 자주 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스경제TV 이제 6시, 7시 방송에 자주 좀 출연할 것 같은데 아무튼 꾸준히 좀 지켜보시고요. 제가 시장을 항상 이렇게 분석을 할 때는 일단은 명확한 이 시장을 좀 바라보는 뷰를 우리 시청자님께 조금 이해를 좀 시키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자, 지금 시장에서 딱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계좌를 보지 않습니까? 조혜 씨도 마찬가지로 딱 보고 있으면 아, 이게 뭘까? 아, 왜 이렇게 안 올라가지? 근데 많이 빠졌어. 근데 갑자기 오늘 아무 생각도 없이 막 올라가. 이렇게 보면 이게 섹터별, 종목별 어찌 보면 이 종목 장세가 연출되는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작은 종목 소형보다는 중대형주 안정적인 어찌 보면 시장의 흐름을 우리 파도를 탈 때 서핑을 타는 게 있잖아요. 큰 배가 지나가면 물결이 나와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과 투자자분들은 욕심쟁이야. 그 큰 배가 지나가면 파도에 서핑처럼 높은 파도를 좋아하세요. 근데 큰 배는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가면 돼요. 투자는 목적입니다. 목적을 알려면 그냥 날로 생기는 게 아니겠죠. 그럼 이해를 해두고 시장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좀 말씀을 좀 간단하게 드리자면 이 왜 미국이 혼조라는 표현을 제가 썼을까? 근데 하락입니다. 표현은 하락이지만 뭐든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락보다는 혼조라고 제가 표현을 쓴 게 뭐냐면, 미국은 일단은 모든 전 세계 글로벌 증시에서 기준입니다. 기준입니다. 자, 이 기준에 맞추는 방면에 우리 국내 증시는 어떻게 보면 하등급이지 않습니까? 국내 증시는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양호합니다. 아니, 왜 내 종목은 안 좋은데 뭐가 양호하다고 할 수 있지만 섹터, ETF도 투자할 수 있는 종목과 이거는 상당히 많이 2,500개 되지 않습니까? 그를 이렇게 쭉 한번 나열해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대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하다고 저는 봐집니다. 자, 그렇다면 왜 지금 미국 증시가 이렇게 혼조세를 나오냐? 자, 다우가 있죠. S&P 500이 있죠. 그 다음에 나스닥이 있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있죠. 자, 지금 끊임없이 지금 시장이 미국 증시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종착하는 지점이라든지 이 시장의 참여자들, 우리는 이렇게 주식을 하시는 분들 보면 세력 하는데, 세력이란 말은 정말 하급적인 말입니다. 세력이라는 것은 돈의 힘이라든지 그런 거를 표현하는 어떻게 보면 일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시장의 참여자라고 하는 게 제일 정확한 표현을 생각합니다. 그럼 미국도 글로벌 증시도 시장에 참여하는 여러 가지 금융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전 세계 기관들이 들어왔을 때, 그럼 그 사람들의 세력이니까 그 세계에 들어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증시도 한계점, 마지막 라스트 레벨을 갖다가 정점을 찍는 부분에서 떨어지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가 있을 겁니다. 이 피치가 이번에 또 하필이면 이 미증시, 그다음에 전 세계 증시를 약간 국가 부도에 좀 많은 루머적인 성향을 붙으면서 신용 등급을 한 단계를 하락을 내리면서 기술주들이 하락을 했어요. 기술주들이 하락을 했어요. 자, 미국에는 빅테크 기업들이 다 기술주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미국에는 이 기술주가 얼마나 크냐면, 제가 애플 한 개만 말씀드렸죠. 이 애플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전체 시총을 한 번 사고 한 번 더 사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것들도 움직이기 시작하면 세계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좋은 분위기는 안 나오겠죠. 거기다가 좀 미국 같은 경우에는 30년물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년물을 많이 쓰는데 미국은 30년을 많이 쓰는데, 이 국채 금리가 4.3%, 그러니까 4.3%, 그러니까 0.25가 올란 거죠. 0.25%가 올란 거죠. 그래서 지금 3분기에는 또 1초를 갖다가 국채 발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강한 성장세에 맞추어서 미국 자체도 재정적인 부분도, 적자적인 부분들, 디볼트적인 부분이 올 초부터 많이 나왔고 작년에도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1등은 잠깐 살짝 이렇게 스쳐나가도 괜찮습니다. 아니,
전교 1등 하는데 문제 2문제, 3문제 틀린다고 해서 그 친구의 인생을 변하지 않습니다. 잠시 그냥 리스크적인 부분이다. 시장에 또 리스크가 있어야지 우리 같은 시장에 참여하는 개인 투자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찌 보면 이런 거를 많이 들어갈 수 있죠. 저는 지금 이 한 문장만 보더라도 상당히 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잘 보세요. 금리가 올랐다. 당연히 금리가 오르면 뭐냐 미달러, 미화 우리 전 세계에 우리 이거 S자 이게 이것도 분명히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 금값은 올라갈 거라고요. 이거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면 유가도 올라간다. 얼마나 시장을 갖다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여기 관련된 종목을 우리가 진입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관련된 종목을 진입할 수 있고 유가도 유가전에 관련된 종목을 진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방송에서도 제가 SOE를 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계속 변곡점에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시장입니다. 왜 유가가 올라가냐? 사우디아라비아가 일단은 9월 달까지 100만 배럴로 딱 한정적으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지금 미국도 8월 달이기 때문에 휴가철이고 이동철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소비 물가 지수 봤을 때 근원 물가 지수에서 에너지를 빼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름이라든지 소비량이 상당히 많아요. 거기다가 기름도 생산을 갖다가 한정적으로 줄이면 어떤 현상이 났습니까?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기름 넣을 때 요즘에 1리터에 얼마 하던가요? 휘발유. 다 1,600원씩 정도 할 겁니다. 1,600원, 1,650원씩. 그러니까 우리가 주머니 나갈 때 왜 기름값이 오르지? 그거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내 주식이 오늘 왜 50원이 떨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기름값이 오르지? 이 사우디아라비아 때문에 지금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증시를 제대로 파악을 하면 참 재밌어요. 그리고 영란은행이라고 불리는 보통 우리 영국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도 오늘 금리가 기습적으로 올렸기 때문에 또 0.25를 올렸어요. 영란은행도. 영란은행이 영국 중앙은행을 말합니다. 영란은행도 0.25%를 금리를 인상시켰어요. 지금 계속적으로 영란은행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에서 미국과의 커플링적인 국가는 영국, 독일, 프랑스입니다.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또 지표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호조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봤을 때는 미국은 아직까지 이 시장에서는 하락 증시가 아니라 혼조다. 지금 여러 가지 이 미국 글로벌 증시에 이렇게 시장에 참여하는 자들과 그거를 막는 자들의 어찌 보면 그 시장의 분위기를 묘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증시는 그에 비해서 고래싸움에 새우 정도 터지지 않고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섹터별로 주도주 장세가 많이 보였습니다. 오늘 갑자기 로봇 관련 종목들, 특히 이렇게 로봇 종목들도 좀 많이 올라온 것도 보였고요.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올랐고, 그다음 뭐가 올랐죠? 오늘 특히 코로나 관련 그 때문에 또 이렇게 바이오 종목들도 좀 진단 키트 관련 종목들도 올랐는데 제가 지난주였죠. 제가 그때도 이 코로나뿐만 아니고 제가 그때 이제 장마에 관련돼 가지고 제가 이제 그 종목을 하나 가져왔었죠. 그래서 그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좀 빠졌다가 올라가면서 조금 수익을 내고 올리고 했는데 이는 여러 가지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말라리아라든지 여러 가지 이 시장의 계절별적인 그런 개별 장세들이 상당히 오늘도 좀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시장에서 많이 빠졌던 거, 오파스넷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빠졌던 건데 오늘 한 19%까지 오르고 AI 관련 종목들도 오늘 좀 많이 오르는 좀 추세를 봤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방향성이 없다 보니까 이 섹터별의 주도주들이 강세라는 걸 오늘 조금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시즌 막바지예요. 근데 실적 시즌 막바지의 특징이 뭐냐면 참 재밌어요. 실적 시즌 제일 큰 종목 같은 경우에 아침 일찍 실적 발표를 할 경우에는 시장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장마치고 난 뒤에 실적 발표해가지고 호실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음날 시장에 크게 이게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산이라는 경우에도 지난주 같은 경우 두산 같은 경우에도 호실적이 나와가지고 상당한 이 상승세를 크게 올렸어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요, 뭐가 있냐면 CU, 그러니까 CU 우리 편의점 앉았을 때 BGF 리테일링 같은 경우는 실적이
1분기가 1분기보다도 2분기가 더 2배가 올랐어요. 2배. 2배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음봉을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적과 어찌 보면 그러니까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도 그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포트 조정에서 식료라든지 음료 쪽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빼고 또 이제 기계라든지 또 그다음 2차 전지 이쪽으로 비중을 포트를 넘기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시장의 다변화를 좀 잘 아셔야지만이 좀 시장을 좀 알 수 있다. 그거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는 그냥 아무쪼록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코스피만 보더라도 고점인 거의 한 2,700까지는 이렇게 거의 올라갈 수 있는 어찌 분위기에 묘사가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다시 또 강한 힘에서 또 눌림이 있는데 오늘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다시 이제 7만 원 밑으로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이 시장에서는 오히려 대형주 시총 5위 탑5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을 한번 분위기 보면 그래도 완만하게 어렵지 않게 손실 구간 없이 우리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가분들은 충분히 이 시장의 서핑처럼 큰 배가 지나가면 그 물결을 우리는 같이 느끼면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큰 배가 될 수 없잖아요. 그 있는 물결을 가지고 이용해서 올라가면 되니까 저는 지금 시장의 차트별로 봤을 때 봐도 안정적이다. 그리고 오늘 2,600선을 일단은 지킨다는 자체는 상당히 어찌 보면 강한 아직 힘은 남아있다. 그걸 시청자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자, 제가 오늘 코스피 분석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뉴스를 많이 보셔야 돼요. 주식은 기술이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지식과 삶의 어찌 경험과 그다음에 지금까지 왔던 과거치만이 어찌 분석으로 통한 게 바로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이지 절대로 주식을 잘하는 거는 그게 없습니다. 그냥 시장을 잘 보고 열심히 보고 뉴스를 보고 공부를 하자. 그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메시지였습니다. 네, 날씨는 정말 후끈후끈한데 시장은 상반된 온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문가님께서는 글로벌 증시와 대비했을 때 국내 증시는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미국은 신용등급 하락으로 기술주들이 크게 빠지는 모습입니다. 뉴욕 3대 지수가 혼조를 보이는 상황에서 국내 증시 어찌 보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고 나름 잘 버티고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시장 분석 정말 넓은 시야로 해주신다는 거 확인하셨을 것 같습니다. 주식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들리는 정보로만 움직이셨던 분들, 요즘 시장 너무 어렵다라고 느끼실 것 같은데요. 이럴 때야말로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져가면서 시장이 활기를 찾을 때는 더 큰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선구안을 기르는 시기로 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정보들 그리고 교육들 전문가님께서 노란톡방 안에서 해주실 예정입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꼼꼼한 시장 분석 매일같이 들으실 수 있는 게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이니까요. 지금 제가 안내해드릴 때 바로 들어오셔서 다음 주 장부터는 전문가님과 함께 헤쳐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휴대전화의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화면에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이 링크를 눌러서 들어오거나 주식오락관 최인호라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시장 분석 당연히 들으실 수 있고요. 전문가님이 선별해서 알려주시는 공략주까지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공략주들 챙겨가시면 시장 공부도 하면서 수익도 낼 수 있겠죠. 이번 주에는 전문가님께서 또 수익을 실현을 해 오셨습니다.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 필살기 종목이었는데 5% 넘는 수익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송을 통해 보신 분들이라도 이 정도의 수익은 가져가실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에게 보너스로 CJ 제일제당으로 8% 넘는 수익도 챙겨주셨습니다.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이와 같은 종목들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수익도 알뜰살뜰하게 다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방금 전에 보여드린 종목들 어떻게 해서 수익을 챙겨올 수 있었는지 수익 리뷰도 또 빼놓을 수 없겠죠. 전문가님께서 수익 리뷰 해주시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저는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만 하더라도 진짜 수익이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이름 석자 체인호만 치시도 항상 다들 아시기 때문에 제가 나는 내 이름으로서 이렇게 자랑을 하지 않지만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한국엔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이 종목을 가져왔다는 것은 정확하게 알고 가져온 거예요. 자, 첫 번째 대표 리스크가 있죠. 그러니까 CEO, Chief Executive Officer, CEO. 자, CEO 리스크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올 초에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나서 대전에 상당한 피해를 많이 봤던 게 한국자연 테크놀로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국내 무조건 1위예요. 국내 1위입니다. 우리가 영양제, 우리가 자연강장제 뭐 바카스 먹듯이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입니다. 자, 그리고 전기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전기차는 일반 차 타이어를 쓰는 게 아닙니다. 혹시 전기차를 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안에 있는 이 안에 있는 소음 방지하는 천 이렇게 안에 내포제가 됐기 때문에 일반 타이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는 타이어가 찢어지면 그 전기차 전용 타이어가 없으면 쓰지를 못해요. 그게 바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지금 수급이 불안합니다. 그만큼 이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는 불까지 나오고 수급도 영향도 못 미치기 때문에 상당히 더 큰 폭발적인 상승이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안에 있는 갇혀 있는 것처럼 박스권이에요. 원래 대형 종목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안정적으로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이 개인 투자가들은 절대로 이 구간을 하지 못해요. 와, 이 종목 참 주지도 않네 하면서 다 빠져나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이걸 보면 아는 거죠. 왜냐? 시세가 21선 위에서 안착돼 있으면서 슈팅 나오는 구간이 나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구간에서 큰 수익이 났는데 사실 수익이 5%를 지금 5.1% 나는데 더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중간에 컷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정확하게 5%만 하고 나옵시다 하고 나왔기 때문에 이는 대형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호가창에 거래량가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개인 투자가도 매독도 충분히 거래가 되는 이런 종목들. 시총이 큰 종목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저는 이름도 듣지 못하는 종목들 오늘 뭐 서남이 무슨 거래 정지 나는 그런 종목 아예 관심도 없습니다. 왜냐? 대한민국에는 코스피 200, 코스닥 150만 원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그 안에서도 상당히 수익을 많이 날 수 있는데 왜 그다지 작은 종목들의 흔들림에 시장을 우리가 영향을 받을 필요는 없는 거겠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중요하고 자, CJ대당은 전 증권사 리포트 보면 다 목표가가 다 40만입니다. 자, 그것만 아세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안 하고는 안 돼요. 모든 주식은. 뭐 책을 본다든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목표가가 40만 원이에요. 자, 40만인데 왜 씁니까? 이 회사는 쿠팡하고 햇반 때문에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그래서 이 CJ라 이름만 붙는 순간에는 CJ 뭐 OTT 관련 것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물류, CJ 뭐 대한통부터 시작했고 쿠팡과 여러 군데 부딪히면서 상당한 주가가 큰 하락을 받았어요. 하락을 받다가 다시 안정적인 폭에서 횡보로 쭉 가고 있다가 이 슈팅 구간에서 올라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기간이 얼마 되지 않지만 제가 10% 미만에서는 꼭 수입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30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간다 해서 30만 원 될 때 그래도 안전하게 일단은 제가 60일선에서 제가 일단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이 리딩을 한다든지 우리가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종목을 사고 팔 때는 들어가는 진입이 제일 중요해요. 진입. 그 다음에 예술적으로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 구간이 이런 대형 종목에서 오히려 뭐 더 유감 없이 펼쳐진다는 점. 이게 바로 TV 나온다고 해서 다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 근데 그 점을 내가 꼭 한 번은 내가 시청자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대형 종목 위주로 지금 시장은 급변하게 변화하거나 좀 침체 구간에서는 이는 대형 종목들, 시총이 높은 종목들도 이렇게 큰 수익이 납니다. 뭐 1년 난 것도 아니었어요. 묵은지 아니에요. 얼마 들어가지 않았고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들어간다는 점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이 사실은 최근 공략주에 대해서 많지만 뭐 오픈롤 같은 경우에는 당일수급으로 해서 84%부터 시작해서 뭐 롯데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진 머트리얼즈가 이제 이름이 바뀐 것 같이 합병된 거죠. 이 필사기 종목이 이것도 6% 이상. 이것도 6%지만 저는 오늘 필사기가 들어가면 내일 그 다음 방송일 때 종가이기 때문에 오전에 시초가에 사신 분들이랑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어마어마하게 수익을 더 날 수가 있어요. 그 점을 꼭 명심하시고 제가 뭐 다른 건 안 합니다. 다른 건 안 하고 이제 주식만 하고 글로벌 시장만 아침에부터 이제 뉴스를 올려드리니까
뭐 뉴스라든지 그런 거를 궁금하신 분 같은 경우는 아래에 있는 QR코드로 들어오시면 아침 8시 20분부터 이 글로벌 시장하고 전일, 뭐 공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알려드리니까 그 부분만 하더라도 지금 제가 이렇게 최근 공략주 현황 어디 뭐 성적표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 말은 들어오시면 아실 겁니다. 아시고 그리고 종목을 남발하지 않고 종목을 날리지 않는다. 시청자분들과 함께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받는 그런 방이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우리는 그냥 뉴스를 보고 지나칠 수 있는 이슈들을 제대로 분석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찾아내십니다. 특히 한 분야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하시는데요. 이런 종목에는 또 특히나 비중을 크게 두고 진입하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익금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크게 가져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형주 그리고 중형주를 중심으로 안전하게 하지만 크게 수익 챙겨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전문가님의 공략주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의 모든 공략주들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하고 있는데요. 노란톡방 안에서 정확한 종목명부터 가장 중요한 매수 매도 타점까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은 50분까지만 문 열려 있으니까 지금 제가 안내해드릴 때 바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전화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화면에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이 링크를 눌러서 들어오거나 주식오락관 최인호라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공략주들을 장중에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방송은 장중이 아닐 때 흘러가고 있지만 장중에도 전문가님의 실시간 전략 노란톡방 안에서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꼭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장중에도 헤쳐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방송을 통해서 짧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 전략을 세워주신다고 합니다. 하반기에는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게 좋을지 확실하게 짚어주신다고 하는데요. 과연 전문가님의 전략은 어떤 걸지 바로 만나보시죠. 자, 우리 시청자님 오늘 이제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금요일이고 어떤 분들은 그거 라이브 맞나? 거짓말 라이브 하시는데 지금도 뭐 부끄러워 뭐 라이언이야 하면서 들어오시고 아무튼 뭐 온다이님부터 시작해서 많이 들어오시는데 일단 금요일 황금 같은 시간에 일단 주식 방송을 보신다는 것은 그만큼 본인들도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싶고 안정을 누리고 싶은 모두나 가지고 싶은 그 돈에 대한 갈망이겠죠. 일단은 은행보다는 더 내가 투자를 해서 리스크가 있지만 좀 안정적으로 공부를 해서 보다 더 큰 수익을 얻는다면 본인 가치가 더 높아질 거로 좀 봐집니다. 제가 오늘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퀴즈예요. 시청자 퀴즈. 이 시청자와 우리 또 앵커님 같이 맞춰야 돼요. 시청자. 그다음에 앵커님, 자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우리 퀴즈예요. 정책주가 있어요. 정책이 뭐냐면 국가의 모든 기반과 중요 사업을 하는 모든 이제 우리 국민의 중심이 되는 어찌 보면 힘이 되는 주식이거든요. 그걸 일본 정책이라는데 그 정책주에는 이 네모가 있는데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2번 연속 그 똑같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똑같은 또 생각이 나오실 수 있겠지만 한번 맞춰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게요. 지난주랑 포맷이 똑같아서 예, 2번, 3번째 연거푸 지금 똑같은 포맷이에요. 여러 가지가 그때 또 여러 딱 가지 들어가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그것도 같은 표현이지만 이 안에는 어떻게 보면 뭐 종목에 우리 업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걸 제가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책주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니까 아까 반도체여도 됐었고 자동차여도 되고 조선여도 되고 철강여도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실적 발표 시즌이 끝나고 나면 다시 또 테마성이 조금 짙은 종목들이 좀 움들거리지만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2,600부터 시작해서 올라갈 때는 안정적인 이 수출주도, 이 성장주들, 우리 말하는 하반기 정책 구도를 조금 라인을 조금 한번 이해하시는 게 조금 현명하지 않을까 보십니다. 우리 앵커님, 자 반도체 하면 딱 기억나는 종목이 뭐가 있나요? 그래도 가장 대장주는 삼성전자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대형주 하는 종목 같아요. 그럼 당연히 삼성전자지 이게서 뭐 다른 종목이 들어가지는 않겠죠. 예,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자, 자동차는 뭐가 있을까요? 현대차가 있겠죠. 그렇죠, 현대차가 시총이 제일 큰 현대차가 있죠. 자, 조선은 뭐가 있을까요?
조선이요. 네. HD 현대건설. HD 현대건설이 아니고 HD 뭐가 현대중공업입니다. 현대중공업, 중공업. 이번에 저 분당에 이번에 새로 R&D 뭐냐 상당히 건물 크게 새로 지어놨더라고요. 자, 철강하면 또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 2차 전지하고 연관 깊은데 철강하면 기억나는 철강은 게. 저에게는 너무 어려운 분야인데요. 예, 그렇습니까? 포스코 포스코 이제 홀딩스죠. 자, 포스코 홀딩스, 그다음에 HD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현대차, 삼성전자. 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자, 특징이 뭐냐면 자, 자동차를 만들려면 철판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철판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요즘에 신형 자동차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배를 만들려면 뭐가 버려? 후판이 들어가죠. 후판. 철강이 들어가요. 그리고 요즘 그 배에도 또 조타시 같은 데는 또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종목은 어찌 보면 스타일 자체 보면 우리나라는 이 미국의 이렇게 다우존스와 비교할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어찌 보면 이 전반적인 큰 이 탑 5 종목들 보면 이 탑 5를 보면요. 특징이 나스닥 같아요. 다 기술주입니다. 기술. 그래서 제가 성장주라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반도체는 커져 나가고 자동차 시장도 커져 나가고 조선 시장, 청강 시장 다 커져 나갑니다. 이 부분을 제가 조금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삼성전자가 나옵니다. 자, 우리 삼성전자가 대한민국 대표하는 지수로도 표현을 많이 쓰고 일단 기본적으로 삼성을 보는데 오늘도 좀 빠졌죠. 오늘 7만 원 이하로 빠졌습니다. 6만 8천 원으로 거래가 6만 8,400원으로 거래가 끝나는 것 같은데 자, 이 삼성전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목이고 지수를 볼 때도 항상 이거를 많이 보는데 자, 전고점이면 8만 원입니다. 그래서 항상 TV나 경제 언론 같은 데에서도 언제 8만 전자 3위 빼고 8을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 삼성전자는 왜 대단하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만 하더라도 올해만 하더라도 이 AI 반도체 시장 규모 우리가 D램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 이 AI 지금 로봇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에서 모두 쓰고 있는 다양한 또 반도체 시장 규모 중에서 지금 전 세계 지금 70조 규모예요. 70조 규모인데 이게 이제 2026년 3년 후가 되면 110조입니다. 110조. 약 한 40% 이상 이제 더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삼성전자도 더 커져 나가겠죠. 제가 왜 삼성전자를 크게 보냐면 삼성전자는 우리가 잘 모르시겠지만 반도체 이 터가 얼마나 크냐면 지금 P1, P2, P3 이게 지금 평택에 지금 P3가 지금 완전히 완공되었습니다. 이 P3, P4도 있고 P5 이게 지금 계속 만들어지는 것들이 전 세계 반도체를 거의 그냥 시스템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지금 다 모든 것을 위탁 생산하는 걸 파운드리랍니다. 파운드리. 이 시장을 지금 다 시간이 지나면 지금 다 끝내버립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이렇게 8만 전자도 못 가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는 언제 뜻을 보실까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한 주, 두 주 모으고 난 뒤에 그 자식이 대학 가고 직장 다닐 때 되면 분명히 삼성전자를 안 산 걸 후회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꼭 꿈의 전자, 삼성전자는 본인들 포트에는 한두 주라도 꼭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시장은 계속 성장해 나갑니다. 왜 네이버? 오늘 네이버 실적 발표가 나서 좀 성적이 좋았었어요. 근데 네이버는 이제는 성장적인 부분이 국내에서만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삼성전자는 해외입니다. 해외, 전 세계 글로벌입니다. 그래서 1등 기업이고 1등만이 지금 제가 다 가져온 겁니다. 지금 업황에서 반도체 1등 삼성전자입니다. 자, 지금은 이렇게 돼 있지만 정고점까지 충분히 시간이 지나면 파동을 해서 올라갑니다. 그게 언제일 줄은 모르겠지만 올라갑니다. 이런 종목에 꼭 관심을 가지시고 언제든지 삼성전자는 항상 머릿속에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우리는 불과 한 2, 3년 전만 5년 전만 하더라도 니 무슨 차 타노? 수입차 탄다. 벤츠 탄다. BM 탄다. 그러니까 독일 3사, 독 3사에 대해서 상당히 부러워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대차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요. 제네시스는
G90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벤츠, BMW 차보다도 상보다도 더 하이엔드입니다. 더 좋습니다. 그만큼 더 비싼 것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 독3사라는 이게 가시적인 이 부분이 어찌 보면 현대차한테는 안 됩니다. 자, 문제는 이 현대차가 얼마나 큰 시장이냐면 우리가 한국이 만들면 뭐 제대로 잘 못 만든다. 맨날 저 현대차 저 강속 노조들 맨날 서울역 앞에서 데모한다 하고 되게 안 좋은 시각이 많아요. 자, 근데 현대차는 전 세계 글로벌 3위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자동차 대수가 많은데 첫 번째가 도요타, 일본의 도요타. 자, 두 번째가 이제 독일의 폭스바겐 컴퍼니. 세 번째가 현대차예요. 자, 현대차인데 그만큼 현대차가 전 세계 시장의 점유율이 높아요. 자, 근데 이 현대차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내연기관, 우리가 기름 넣는 차, 디젤이든 뭐서 내연차, 그다음에 전기차예요. 자, 전기차는 계속 지금 만들어지고 지금 전 세계 시장에 가고 국내 시장에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도 불과 올 1월 전에, 그러니까 지금 딱 8개월 전이었죠. 12월 29일 날 15만 원에서 현대차 끝났다. 이제는 자동차 뭐 중요하나 하실 줄 몰랐는데 그때 바닥 시세를 아셨던 분은 그때부터 매집을 해서 21선 올라타고 61선 장기 편속 하면서 지금은 21만 원 고점까지 찍고 지금 2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고점을 다 돌파했어요. 이게 바로 성장성입니다. 지금도 계속 전기차는 우리나라에 지금 자동차 등록되어 있는 숫자가 한 3,800만, 700만 대 되면 1%가 좀 넘어서 40만 대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전기차 시장 계속 커져 나갑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판매 실적을 봐야 돼요. 판매 실적을. 어디? 미국. 북미 시장. 지금 가면 갈수록 지금 폭 자체가 크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 54만 대, 반도체 쇼티지 났을 때 54만 대인데 지금은 올해만 해도 82만 대입니다. 이것만 해도 30%가 업이에요. 자, 그러면 30% 업이면 제조업 기업들은 무조건 아셔야 돼요. 숫자가 찍히는 게 깡패입니다. 특히 그게 할 때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도 정말 높은 좀 더 올라가야 됩니다. 최소한 30만 원 가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제가 항상 꼭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이고요. 자, 그다음에 조선입니다. 자, 조선 같은 경우에는 뭐 시청자님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옛날에 고 정중 회장님 같은 경우에 그리스의 이제 해운왕이었죠. 해운왕. 그때 이제 리바노스 회장한테 찾아가 리바노스한테 가서 우리 배 한 개 만들 거니까 해주시오 해가지고 오다를 땄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마어마한 전 세계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배를 우리가 만듭니다. LNG 선을. 전에 말하도 500원짜리 지폐, 우리가 어릴 때 500원짜리 지폐에 있는 그 거북선을 보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무것도 힘도 없는 우리나라 조선이라는 것도 모르는 데서 현대 정중 회장님께서 지금은 이는 큰 기업을 만들어서 많은 기업들을 흡수해서 전 세계 지금 일본, 중국, 한국과 지금 전 세계의 5대양 6대주를 지금 누비면서 바다를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을 다니는데 지금 이 배마저도 지금 LNG는 8년 이후에 이거 공부하셔야 돼요. 8년 이후에는 엔진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디로? 암모니아, 수소로 바꾸지 않으면 미국 대륙에 보면 캘리포니아라든지 뉴욕, 그다음에 저 유럽에 있는 발트해 그쪽에는 이 LNG가 진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시죠? 8년 후에는 이 엔진 자체도 바뀐다. 그리고 요즘에 조선은 슈퍼사이클, 턴어라운드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3월달 불과 5개월 전만 해도 9만 1,000원인데 불과시작 13만 원까지 40% 이상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종목들이 40% 50% 오르는데 왜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상한 종목 들어가가지고 아 미끄러졌다 나는 뭐 초전도체부터 시작해고 양자 컴퓨터부터 시작해 그런 것들은 미래 사업입니다. 그거는 우리 시대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미래. 근데 발빠르게 들어가면 좋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현실적인 종목을 조금 선정을 하라. 좀 그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까 전에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게 기계산업, 철강입니다. 이 포스코 홀딩스, 아까 전에 배도 만들고 차도 만들고 지금은 그 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도 같이 만드는 이 포스코 홀딩스가 지금 주가
9월 달에 20만 원인데 불구하고 지금 2배 이상, 지금 53배죠. 60만 원, 70만 원, 4배까지도 올란 이 종목. 이런 종목들을 눈여겨 계속 보셔야 됩니다. 이 대형 종목이에요. 이렇게 쭉 빠지지 않습니까? 나라 작살납니다. 그만큼 대형 종목들은 시장에 흐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크게 뭐 인천 앞바다 조수간만차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줬던 이런 대형 종목들 이게 바로 정책입니다. 근데 그 정책 중에서도 이제 세분화시키면 뭐 2차 전지, 양극재, 음극재부터 시작해서 방산,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부터 시작해서 뭐 한국 항공우주, 그다음에 뭐 현대 로템도 있죠. 근데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부터 시작해서 SK부터 시작해서 SK팜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에 요즘에 시밀러 바이오 시밀러부터 시작해 면역 항암 물질까지 너무 많다. 로봇 이번에 또 웨어러블부터 시작해서 뭐 서빙 로봇부터 시작해갖고 로봇은 실적이 안 나지만 그래도 수출 주도 성장주 그다음에 수많은 이 업황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협동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끊임없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어려워도 실적이 안 나오더라도 이거는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하반기 정책주를 설명을 드렸어요. 시청자님은 느끼셔야 돼요. 왜 본인들은 이런 종목을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다 수익이 그렇게 크게 마이너스 안 납니다. 이런 종목이 단 하나라도 없더라면 본인 포토는 새로 구성을 해서 이 하반기의 수익을 얻으셔야 돼요. 그냥 멍하니 샀던 종목 오르겠지. 언젠가는 오르겠지. 아이고 뭐 안 오르면 뭐 우리 자식 새끼한테 물려주면 되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다 팔고 은행에다가 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기 아니실 것 같으면 이 하반기 정책주를 제가 알려드렸던 이 종목들을 잘 보시면서 연구하시면 분명 우리 다시 한 번 더 빨간 맛, 고추장의 빨간 맛을 우리 말하는 이렇게 불닭 맛을 한번 느끼게 해드릴 테니까 궁금하시다면 아래에 QR코드에 들어오셔가지고 글로벌 정치부터 시작해서 같이 공감하시면서 한번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실적 시즌이 슬슬 끝나가는 상황이죠. 실적 시즌이 끝나면 보통은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지만 전문가님께서는 이럴 때일수록 탄탄한 수익을 챙겨오려면 수출 주도의 성장주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정책주들은 서로서로 긴밀하게 엮여 있기도 한데요. 각 섹터별 대장주들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또 흐름과 모멘텀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시장을 주도할 만한 섹터의 대장주들이라면 움직임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 그 섹터의 흐름이 눈에 보이겠죠. 전문가님은 이런 부분들까지 아주 꼼꼼하게 살펴서 알려주십니다. 이런 부분들을 혼자서 헤쳐나가려고 하다 보면 참 어렵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시간을 내는 게 더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께서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상세하게 다 공부를 한 부분들을 알려주실 예정입니다. 전문가님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이 주시는 정보들로 한번 공부를 제대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50분이면 문이 굳게 닫힙니다. 지금 제가 안내해 드릴 때 서둘러서 들어오셔야 할 텐데요.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전화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화면에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이 링크를 눌러서 들어오거나 주식오락관 최인호라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는 정책 주도의 이런 섹터들 성장주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전문가님께서는 특히나 어느 분야에 집중을 하고 있으신지 또 그 속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걸지까지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과연 어떤 섹터의 어떤 종목일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자, 우리 시청자님들 돈 버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돈 벌려면요 주식에서 수익을 내려면 무조건 정보가 아니에요. 묵직해야 됩니다. 몇 프로 오르고 팔면 안 돼요. 자, 오늘 가져온 종목은 미래산업 치열한 경쟁인 이 경쟁은 2차 전지는 진입 구간이 생각보다도 낮아요. 반도체에 비해서. 기준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에 비해서는 기준이 낮기 때문에 유럽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뭐 중국부터 시작하고 다양하게 동박부터 시작하고 많은 데서 이제 다 제살먹기 찢어먹기식의 어찌 보면 시장이 연출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계좌에는 큰 수익이 안 될 겁니다. 그렇지만 2차 전지는 1차 전지와 다르게 리사이클, 충전해서 쓰는 이런 어찌 보면 계속 반복적인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손안에 있는 핸드폰,
이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이 2차 전지죠. 작은 2차 전지. 그다음에 노트북, 태블릿. 그다음에 전기 자동차. 요즘에 킥보드. 그다음에 드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핸드폰이 왜 100만 원이고 돈 비싸겠습니까? 아직까지는 2차 전지기 때문에 저렴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 수많은 것들이 좀 약간 양산이 잘 되고 기술이 발전되면 저렴해져야 돼요. 저렴해지는. 이게 2차 전지의 기본 목적이에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안전입니다. 안전. 안전성. 왜냐하면 전지기 때문에 전기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폭발하고 불나고 하는 거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미래 사업의 치열한 경쟁은 일본, 중국, 한국과의 싸움을 해서 이기는 자는 다 필요 없습니다. 안전하게 저렴하게 만드는 자가 최고입니다. 그러면 가격 면에서는 중국을 이길 수가 없고 안전 면에서는 일본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구상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필살기 종목에서 왜 아까 그 연결성을 말씀드릴게요. 2차 전지에서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품 안에 있는 소재가 바로 양극재입니다. 양극재. 그다음에 음극재예요.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이제 전극에 관련돼 있는 이 부분을 이제 소재를 하는 기업입니다. 2차 소재 기업인데 이 요즘 전방 산업인 2차 전지 이 기업이고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리튬. 한참 리튬 이게 제일 비쌉니다. 니켈 너무너무 비쌉니다. 그다음에 망간도 비싸겠죠. 코발트도 비싸고 이 원료를 글로벌 네트워크로 연계를 해서 뭐 요즘에 엄마 찾아 산말리 저 어디입니까? 아르헨티나 호수부터 시작해서 뭐 수많은 있는 곳에서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원료를 공급을 받아서 합니다. 자, 시총은 3조 7,800억, 약 4조짜리입니다. 종목이 크죠? 그런데 수익이 나는 거예요. 이상한 종목 보시지 마시고 자, 이 종목 한번 보십시오. 자, 바닥 보시면 여기서 파동을 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십시오. 이게 바로 이 종목의 힘입니다. 이 힘입니다. 이 힘이 다시 한번 꺾여서 조정이 들어와서 21선을 지지 매매 지지할 때 지지 않습니까? 이게 내려오지 않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충분히 이 위에 있는 저항 구간 지금 고점인 69만 4천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데 이까지는 어떻게 갈지는 그거는 뭐 시간이 돼야 알겠지만 상당히 좋은 위치점, 타격점 48만 5천원, 88만 5천원에 오늘 이 종목에 이 힌트가 있습니다. 자, 필살기 종목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3조 7,800억짜리입니다. 3조 7조 800억짜리 양극재, 음극재 우리가 전방 산업에서 제일 중요한 원료를 하는 업체입니다. 자, 이 기업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시면 아래에 있는 QR코드 누르시면 월요일장에 제가 아침에 우리 들어오시는 시청자분들에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관심 섹터는 바로 2차 전지였습니다. 반도체에 비해서 진입 구간이 낮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일상에서 다양하게 적용이 되고 있지만 아직 비용적인 측면 그리고 안정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 필살기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2차 전지의 양극재와 음극재를 함께 다루는 기업으로 차트상의 흐름을 봤을 때도 하방으로 열리지 않고 주가가 지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을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거의 4조에 달하는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더 안전하게 진입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종목으로 나는 수익은 크게 가져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라면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가고 있죠. 여러분 휴대전화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이 링크를 눌러서 50분 전까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시황부터 꼼꼼하게 분석해서 알려주시는 최인호 전문가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저희 주식오락관 2부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6시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